1973년 전국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부산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단 3차례였는데요. 올해도 부산에선 눈을 보기가 힘들고 포근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겠습니다.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에서 시민의제 공약을 위한 4번째 시간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와 지속적인 지원책 등이 제시됐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2020년 부산 지역 성장률을 2%로 전망하면서 관공업 업황 개선과 서비스업 성장이 이어지며 올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대개조를 위한 연결과 혁신, 균형 3대 추진 전략에 따라 분야별 50대 중점 추진 사업과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눈까지 내린다면 설렘은 배가 될 텐데요. 부산에선 올해도 눈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로와 해운대 해수욕장, 올해는 서면까지. 거리 곳곳 반짝이는 조명들이 크리스마스의 설레임을 안겨줍니다. 여기에 하얀 눈까지 내리면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지만 올해도 부산에서 눈을 보기는 힘듭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 소식은 없고요. 기온은 아침 최저 6도에서 낮 최고 15도 사이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 되겠습니다. 부산은 지난 2002년 이후 18년째 눈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 관측 기록에서도 눈을 보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크리스마스 당일 적설량이 기록될 경우를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봅니다. 1973년 전국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부산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단 3차례. 2000년부터 3년 연속 눈이 내린 것을 제외하면 46년간 눈 내린 크리스마스가 없었던 겁니다. 단 6%,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는 내년으로 넘겨야겠지만 올해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분야별 시민의제 공약을 위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방송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의제 포럼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주민자치와 마을 교육 공동체를 짚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관학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마을 공동체의 학교별 마을총회. 바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광주 서구 금호 1동의 사례입니다. 학교별 마을총회란 마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학생들이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광주시 서구 금호 1동 관내 4개의 초중학교가 모두 참여하며 특별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공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학교별 총회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 제 리더, 주민센터, 교육공동체, 그럼 교직원, 전 학생까지 포함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회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관내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해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에 상정하며 마을의 활기와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교육 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30개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는데 이 마을교육 공동체에 실제로 제가 나가보니 아직도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열정페이에 너무 매달려 있더라. 교육자치와 주민자치가 만나는 활동을 부산에는 그다음 다행복학교, 그다음 다행복교육지구,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당초 초등학교에만 지정돼 있는 혁신학교를 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교를 연결해야만 이것이 마을과 연결되는데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전 단계로서 과도기로서 혁신학교 벨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 교육의 그 성과가 단절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라는 부산의 미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시민의제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심층 논의와 종합 포럼을 거쳐 시민의제 공약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된 정책을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켜서 전 시민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제 내년 총선 과정에서 정당과 그리고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채택하도록 만들고 정책을 실제로 제도화시키는. 지방분권, 풀뿌리 주민자치의 의미 깊은 행보들이 부산의 변화에 어떠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11년 전국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었는데요. 이에 부산시는 작년부터 홍보 콘텐츠 종무전을 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 제안 건수도 늘고 있는 만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삭막했던 통학로를 쾌적한 보행 환경으로 만든 화명동 벽화. 낡고 어두웠던 이미지의 송정 민박총도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송정의 대표 아이콘 서핑을 주제로 꾸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 추진됐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용한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난 2011년 전국에 시행됐지만 인지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스터와 캐릭터 등 총 19작품이 출품됐고 6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만든 짧은 웹툰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민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커툰 형식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캐릭터 주인공 이름이 김주민으로 많은 주민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고요. 함께 나온 캐릭터도 예산이라고 해서 알기 쉬운 동전 형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공모전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대전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부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부산이 고향이셔서 명절 때마다 자주 방문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공모전을 알아보다가 또 부산과 관련된 공모전이 있길래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캐릭터를 사용해서 부산시 안에서 이모티콘 등등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캐릭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수상작들을 홈페이지와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결과도 지켜보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동안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인지도가 좀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공모전을 함으로써 인지도가 제고되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제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작년 주민참여 예산제 제안은 200여 건인 반면 올해는 786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공모전을 비롯한 홍보로 부산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대개조를 위한 분야별 50대 중점 추진 사업과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50대 중점 추진 사업은 연결과 혁신, 균형이라는 부산 대개조의 3대 추진 전략에 따라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을 10대 프로젝트로 특별 관리합니다. 10대 프로젝트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경부선 철로 지하화, 2030 월드엑스포, 북항 통합개발과 원도심 재생 등입니다. 부산시는 이들 10대 사업을 부산 대개조를 위한 핵심 동력 사업으로 삼고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내년 부산 지역 경제 성장률은 2%로 전망됐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2020년 부산 지역 성장률을 2%로 전망하면서 관공업 업황 개선과 서비스업 성장이 이어지며 올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시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부산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침체되고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 흐름을 예측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노후된 점포가 몰려있다 보니 전통시장에서 화재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시장 전담 의용소방대가 구축돼 화재 예방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밤 범천동 중앙시장의 한 식자재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 불은 시장 내 임시 노후 점포에 순식간에 번지면서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화재 감식 결과 천장에 있던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점포가 노후된 전선 등 전기 시설을 함께 쓰는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소방서가 먼저 괴정시장 자율방제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1점포 소화기 비치와 함께 내부 호수릴 길이만 50m에 이르는 지하 매설식 비상소화장치함 설비를 완료했습니다. 내 점포는 내가 지킨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시장 상인들의 초기 대응 역량을 함량하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자율방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차 진입로 협소 등으로 화재 시 소방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초기 화재 대응력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우리가 각별히 우리 괴정시장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화재에 대한 대비를 만전에 기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부산 지역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만 30여 건이 넘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더불어 시장 상인들 스스로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 록봉민속박물관이 올해를 끝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2년여의 휴식기를 거친 뒤 인근 대항분교로 자리를 이동해 새 출발할 계획이지만 전시품 보존과 운영 공백이라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덕도에 남아있는 마지막 목재 어선입니다. 신항 개항 이후 고깃배들이 대형 선박을 피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대체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현대 생활사 변천을 체험할 수 있는 록봉 민속박물관이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록봉 민속박물관은 지난 2011년 천성분교의 폐교와 함께 줄곧 9년여를 이 자리에서 함께해 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박물관 측은 내년 3월까지 건물을 비우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전시품 보존과 대체 부지로 선정된 대항분교가 리모델링되는 기간까지 발생하는 2년여의 공백입니다. 전시된 2천여 점을 비롯해 소장 자료만 모두 6천여 점에 달합니다. 박물관 측은 결국 현재 운영 중인 부산의 유치원 한 곳을 폐원해 자료를 보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과 저희와 박물관이 동고동락을 한 그 시점에 같은 시점에 시작한 만큼에 이제 더욱더 문화자산으로서 문화공간으로서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입장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현재 비어있는 예전 가덕도동 주민센터 건물을 박물관 측에 임대해주는 방안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덕도 동사가 이전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가전시라도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든지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갔다가 나중에 오든지 그거는 이제 녹봉 측에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교육청은 박물관과 강서구청이 대항분교로 이전할 때까지 운영을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천성분교는 앞으로 교직원을 위한 힐링센터로 단장해 자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야구의 도시 부산에서 엘리트 야구의 길을 걷지 못한 선수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전직 아류 야구 선수의 안타까운 현실을 최연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51살의 박모 씨. 초등학생 시절 야구를 시작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 박 씨는 지도자로서의 길조차 녹록치 않아 현재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야구의 학창시절 전부를 쏟아부었지만 엘리트 야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는 지난 야구 인생이 후회된다고 토로합니다. 그 친구는 참 잘하는 친구고 잘 될 것 같은 친구인데 솔직히 말해서 뭐 라인을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돈이 없다든지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금방 못 밀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한 80~90%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후회하고 있죠. 이처럼 엘리트 야구에 합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명문 학교로의 진학과 프로 입단은 바늘구멍과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만 해도 부산에는 5곳밖에 없어 야구에 대한 꿈을 일찍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구를 꾸준히 한다 해도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은 큰 셈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자료에 따르면 운동선수 은퇴 후 스포츠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는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무직 비율도 35%에 육박합니다. 스포츠 관련 업종을 제외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류에서 밀린 은퇴 선수들입니다. 이들이 그나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곳은 유소년 야구팀의 감독이나 코치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나 고용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대개 월 200만 원 이하 급여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많아 안정적 생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열악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빈 시간에 이제 대부분 또 밤에는 뭐 대리운전 기사님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요즘 배달업이 좀 유행하니까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이제 오토바이 라이더를 하시고. 엘리트 야구에만 치중된 야구판 계급 사회의 현실은 야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뿐 아니라 야구 선수 출신의 어른들의 삶까지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한광입니다. (12월 25일) 기상정보입니다. 성탄절인 25일 수요일 부산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6도, 낮 최고 기온 15도로 포근하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26일 부산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주말까지는 기온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